첫 번째는 엔진을 끄지 말고 브레이크를 힘차게 밟고 한 번에 밟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RPM이 올라가지고 막 정신이 없더라도 기어를 중립에 탁 놓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변속기가 중립인 상태에서 시동 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크,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보험사나 지인의 도움을 요청한다. 양발 운전은 절대 하지 마세요. 토요타가 피해자들에게 300만 달러, 31억 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편지를 내렸습니다. 반드시 기어를 P에 위치시킨 다음에 시동을 끄야 됩니다. 일본에서는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이렇게 착오로 인한 사고는요, 연간 평균 7,000건에 이르는다고 합니다. 차량 속도가 시속 160km가 되기 이전에 차량 속도를 감속시키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무조건 힘껏 밟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 친구 중에 한 분이 눈길에서 브레이크를 안 잡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겼다가 뒤가 핑 돌면서 논두렁에 떨어져 가지고 크게 다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독자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동차 급발진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장마가 시작돼 가지고요, 여기 803에는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빗길 운전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급발진 사고는요, 사전에 그 어떤 징후도 없으며 차종과 차 나이, 차량에도 상관없이 불시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9가지 부재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급발진이 진행 중일 때 운전자의 응급조치는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는 운전을 위한 기본적인 주의사항은 뭔가. 세 번째는 운전자의 하지 말아야 할 운전 습관은 무엇인가. 네 번째는 전자시스템 도입과 급발진 사고의 관계는 뭔가. 다섯 번째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판결 동향은 어떤가. 여섯 번째는 시동 끌 때에도 주의사항이 있다. 일곱 번째는 시동 걸 때 중요한 금지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 정말로 요대로 지켜줘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착오로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난 교통사고 통계들, 미국이나 일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브레이크 성능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는 이런 순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 급발진이 진행 중일 때 운전자의 응급조치령은 뭔가. 자, 정상적인 차량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사람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갑자기 경각 힘을 느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공황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때 뇌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두엽 피질이 일시 정지하게 돼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자동차 조작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사고 방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컨서머 리포트 오토 테스트 센터가 2010년 발표한 급발진에 대한 대응 방법 5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엔진을 끄지 말고 브레이크를 한 번에 여러 번 이렇게 나눠 밟지 말고 한 번에 힘껏 강하게 온 힘을 당해서 밟습니다. 여러 번 나누게 밟게 되면 브레이크에 밀리게 되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엔진 RPM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는 거, 이걸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브레이크를 힘껏 밟으면서 오토 기아를 갖다가 무조건 중립으로 놓는 거, N으로 놓는 거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때부터는 이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완전히 정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변속기가 여전히 중립인 상태에서 시동을 끕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변속기를 파크, P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보험사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 다섯 가지가 다입니다. 위의 단계를 항상 기억해가지고 언제 닥칠지 모를 급발진 사고에 대비해가지고 급발진에 대비해서 항상 첫 번째는 엔진을 끄지 말고 브레이크를 힘차게 밟고 한 번에 밟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RPM이 올라가지고 막 정신이 없더라도 기어를 중립에 탁 놓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변속기가 중립인 상태에서 시동 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크,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보험사나 지인의 도움을 요청한다. 이 5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 RPM과 속도가 점점 올라가기 전에 얼마나 재빨리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동시에 얼마나 큰 힘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인정사정 없이 밟는가, 그리고 기아를 중립으로 순간적으로 놓느냐 하는 것, 요게 바로 사고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힘껏 진짜로 죽기 살기로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줄지 않는다면 이때는요, 중앙분리대나 가드레일 같은 이런 벽면을 마찰시키고 속도를 줄이는 게 최상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주차된 차량이나 안 그러면 다른 차의 후미를 갖다가 드렁크를 정면으로 들어받아, 옆에 들어받으면 돌거든요. 그래 정면으로 들어받아 가지고 정차시키는 것을 구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운전할 때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주의사항입니다. 자, 운전석 바닥 매트 주변에는 깨끗이 싹 치우고 운행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바닥의 카매트는 잘 고정되는지 항상 고정되는 고기도 꼽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페달과 매트가 서로 간섭하지 않게 합니다. 페달 위에 매트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방어가 안 돼요.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물건이나 애완동물은 운전석 쪽으로 올 수 없도록 방어를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발은 반드시 운전에 적합하도록 운동화나 뭐 이런 거를 단단히 조여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리퍼 끌고 하는데 일하다 보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악셀레이터를 밟히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운전자가 하지 말아야 할 운전 습관입니다. 절대로 급하게 주차하지 마세요. 기어를 R, N, D, R, N, D 이렇게 빠르게 왕복하면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으면서 주차하다 보면요, 이 보행자나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수를 하기 쉬워가지고 페달을 잘못 밟아가 급가속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초보 운전자들이나 여성들은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딴 거 하지 말고 클리핑 현상을 이용해야, 그래 브레이크 페달만을 이용해 가지고 주차하는 것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발 운전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 왼발은 브레이크 페달을 올려놓고 오른발은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는 그런 레프트 풋 브레이킹,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전자 시스템 도입과 급발진 사고의 연관관계. 전자 시스템은요, 복잡한 회로를 가진 수많은 전자기기들이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급발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버라이드라는 게 있는데, 요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이란 뭐냐면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만 차량이 속도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가속 중인 경우에 차가 스스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스로틀 밸브를 닫아 가지고 가속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좋으냐 나쁘냐? 도요타의 급발진 사태 이후에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그렇게 미국에서 법제화가 돼가지고 2012년 5월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자동차는요,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이요, 그 기능 자체가 제한적이어 가지고 급발진, 급가속이 발생하는 수많은 경우, 어떤 경우는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전자결함을 커버하는데 역부족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급가속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운전자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차량의 각종 전자회로가 연산할 수 있는 부팅 시간을 주어가지고 급발진 및 급가속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세계적인 급발진에 대한 법원의 판결 흐름은 어떤가? 과거에는 급발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의 실수나 운전 미숙으로 이래 떠밀었습니다. 그런데요, 2013년 10월 24일 미국의 어떤 지방 법원이 도요타 자동차의 급가속, 그러니까 급발진 사망 사고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는데요. 1심 법원 배심원단들은 차량의 전자식 엔진 조절 장치의 불량 때문에 급발진이 일어났다면서 도요타가 피해자들에게 300만 달러, 31억 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급발진 사고 중에서 이것이 거의 첫 번째 소비자 승소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다른 것도
소비자가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터졌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세계적인 급발진에 대한 법원의 판결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6번째는 시동 끌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차량을 주차하고 시동을 끄기 전에 반드시 기어를 P에 위치시킨 다음에 시동을 끄야 됩니다. 기어를 R이나 그리고 후진이나 N 중립이나 D 드라이브에 놓고 시동을 끄게 되면요, 컴퓨터 시스템이 종료하지를 않아 가지고 다음에 다시 시동을 걸 때 오작동을 일으켜 가지고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 하니까 기어를 반드시 P에 위치시킨 다음에 시동을 끄는 운전 습관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자, 7번째는요, 시동 걸 때는 더 많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동 걸 때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X 상태가 됩니다. ACC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잠시 기다렸다가 똑같이 이번에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더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계기판에 모든 경고등이 뜨면서 이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야 차량 자신이 스스로 자기 점검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좀 있으면 온 상태로 넘어간다고 하죠. 그럼 세 번째는 경고등이 꺼지면 이제 브레이크를 힘껏 밟고 그 상태에서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엔진 RPM이 붕 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지 마시고 여기 떨어질 때까지 엔진 RPM이 800이면 800, 1000이면 1000 정상적인 상태로 떨어질 때까지 브레이크를 딱 밟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고 나면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고 출발을 하는 게 바로 시동 걸 때 주의사항입니다. 시동 걸 때는 좀 더 많죠. 8번째는요, 브레이크와 엑셀레터를 잘못 알고 착오로,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는 게, 미국의 경우는 고속도로 교통안전협의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 추정하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실수로 엑셀레터를 밟아가지고 일어난 사고는 매년 16,000건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이렇게 착오로 인한 사고는요, 연간 평균 7,000건에 이르는다고 합니다. 연간 평균 7,000건이라고 합니다. 와. 그렇지만 세계 각국의 급발진 사고 대부분은 우리나라와 같이 운전자 과실로 돌리고 차량 기람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페달 착오 통계 자료 중에서 실제로 차량 기람에 의한 급발진 사고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그래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9번째로는요,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협의회에서 브레이크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요, 도요타 캠리를 시속 113km 속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엑셀레이터 페달을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풀로 힘껏 밟았더니 58m를 지나가지고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악셀레이터가 꽉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만 힘껏 밟았는데요, 58m 만에 멈췄다는 거죠. 그리고 시속 160km에서 다시 똑같은 실험을 했더니 133m를 가가지고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포드 토러스라는 차를 갖다가 시속 190km, 엄청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바른 데가 없잖아요. 그런 실험을 했으니까 과속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190km 속도가 유지되도록 엑셀레이터 페달을 고정시킨 다음에 브레이크를 힘껏 밟았는데 그 결과는요, 쓰지를 안 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금방 가열되는데 가열되기 전에 174km까지 시속 16km는 감속되는데 더 이상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머스탱이라는 차가 있는데 이 머스탱은 완전히 슈퍼차죠. 거의 엄청나게 스포츠카 비슷한 건데요, 이거를 시속 160km 유지되도록 악셀레 페달을 고정시켜 놓고 힘껏 브레이크를 밟았는데요, 브레이크에서 연기를 내뿜으면서 그 무스탕은 275m가 지나가지고 멈췄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속도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급발진이 시작되게 되면요, 차량 속도가 시속 160km가 되기 이전에 차량 속도를 감속시키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무조건 힘껏 밟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브레이크를 힘껏 밟으면서 그 다음에 이거를 기아를 갖다가 N 중립으로 놓는 게 속도를 줄이고 사고를 방지하는 가장 큰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시청자께서는요, 급발진이 발생하면은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내 친구 중에 한 분이 눈길에서
브레이크를 안 잡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겼다가 뒤가 핑 돌면서 논두렁에 떨어져 가지고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차량이 크게 다치고 사람은 안 다쳤어요. 높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말 위험하니까 핸드브레이크는 반드시 속도가 완전히 줄어든 다음에 해야만이 효과가 있고 그렇지 덜 위험하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돌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